직 걸라. 그럼 재신임하겠다. 재신임 결과 나도 의원직까지 걸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시한도 공지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친한계는 협박 정치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심 요구도 있었죠. 꼭 친한파들의 사퇴 요구뿐 아니더라도 재심을 하긴 할 건데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직을 걸고 재심을 요구하면 장 대표도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같이 걸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심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은 김무식 교수님 네. 당내에 계신데 네. 이 장 대표의 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이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 대표는 당에 이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를 뽑아 놓았고, 그래서 당정욱 대표가 쉽게 사퇴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사퇴하라는 요구에 대응해서 하는 말이 그럼 사퇴할지 말지를 당원들에게 물어볼 테니 사퇴를 요구하는 당신들도 의원직을 걸어라라고 지금 세게 배팅을 한 거예요. 배팅이죠. 그러면 그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서 예. 만약에 장 대표가 이기면 재신임을 하라라고 제안한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재신임 부결이 되면 장 대표의 대표직과 의원직이 날아간다 그렇죠.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게임에 들어가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당의 의석수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데스매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 같은 건데 저는 첫 번째 비판을 할 지점이 당의 화합과 당의 단합을 계속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친한파도 계속 비판했고 당내에서 그 화합을 깨는 그 언행을 했기 때문에 김종혁 최고도 제명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제명 사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가 일단락이 되는 국면인데 다시 이걸 재점화시켜서 나한테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지심을 요구하면 의원직을 걸어라. 그리고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것은 제2의 확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어른이고 당의 주인이고 당의 대표면 이 내부 갈등과 분란을 단합하고 연대시키고 통합시켜서 끝내야 되는데 싸움을 더 확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거의 뭐 노름판에 레이스 높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 걸어, 올인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식의 대응 자체가 과연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요. 이분의 이 발상 자체가 전당원 투표를 하면 이긴다는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참 사실 불확실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저도 지난 8월 전당대회 참여해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당원들의 지금 성향을 보면 최근에 그 성향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게 당명 개정에 관한 전당원 투표가 있었어요. 저도 참여를 했고 다 참여했습니다만 당명 개정에 대한 전당원 투표가 찬성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찬성의 내용을 보면 전체 당원 중에 23% 정도가 투표에 참여해요. 네. 그러니까 4명 책임 당원 중에 3명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기권해버립니다. 그 23%가 투표에 참여해서 그중에 60% 이상 정도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원 투표를 해서 재신임을 걸면 그 최근에 있었던 당명 개정 찬반 투표를 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짠물 당원들만 투표에 참여해서 그분들 중에 3분의 2 정도는 자기를 밀어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당원 투표 결과를 놓고 자신을 갖고 배팅을 세게 한 겁니다. 그러면 친한계나 일부 그 소장파들이 재신임을 주장하면 당신도 걸어라고 지금 판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지방선거 앞두고 할 짓입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면 당대표답게 사퇴 요구는 과합니다. 여러분들 사퇴 요구에 제가 정말 더 부응해서 당을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변화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끝내야 되는 거지 사퇴하라고 했다고 너도 걸어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상황을 더욱더 확전시키고 제2의 내전으로 만들고 판을 키워서 둘 다 망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식의 협박 정치를 하는 게 과연 대표다운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김무식 교수님의 또 강한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쪽에서는 그만큼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의 어떤 직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내지는 부적절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주진호 의원님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는 좀 다들 회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너무 임박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재신임 투표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또 당원들조차도 분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선거에 임박한 상태에서 분열보다는 통합의 방향으로 또 분열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액션을 크게 취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물론 일부 주장은 있었습니다만 뭐 주류로서 사람들이 그 의원들도 재신임을 묻자라고 하는 의견은 사실상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현실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당대표로서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면서 사실 큰 이슈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적인 토론이 필요한 선거 연령을 16세로 인하한다든지 또 지방이 지금 너무 공동화돼 있으니까 지방으로 회사가 이전을 해서 10년 이상 그 회사가 지방에서 고용을 창출하면 상속세를 거의 면제에 가깝게 해준다든지 획기적인 정책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화제가 좀 덜 되고 이슈화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런 그 당내 이슈보다는 대국민 메시지와 이슈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지방선거가 짧다면 짧고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민생 위주로 빨리 전환해야 되고 그 지금 장동혁 대표의 오늘 행보를 보면은 전부 행보 자체는 지금 민생 행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 대표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실상 통합하는 방향으로 분열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 대표는 사실 굉장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무거운 자리고요. 선거로서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상기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내 분위기까지 또 전해주셨어요. 자, 장동혁 대표에 대해 사퇴를 요구한 대표적인 인물은 오세훈 시장입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재심을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당내 인사 중 한 명은 또 김용태 의원입니다. 이 둘을 겨눈 메시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원직을 걸거나 서울시장직을 걸어라라는 이 장 대표의 메시지인 셈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요구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치적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직을 걸라고 했습니다. 직을 걸고 하라? 참 실망스럽네요.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실망스럽다라며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김우정 의원님, 네. 오세훈 시장은 이게 직을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는 게 걸어봤죠. 지난번에 한번 걸었다가 망했죠. 몇 년을 네. 몇 년을 이 양쪽에서 원망을 들으며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다시 이 복귀한 거며 또 두 번째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잘 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국민의힘 안팎의 중론인데 그래도 그나마 요직이 서울시장직인데 거기다 대고 서울시장직을 걸어라라고 하는 건 너 죽고 나 죽자 뭐 거의 이런 얘기다라는 게 또 서울시 안팎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직 걸어라 어떻게 보십니까?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같이 죽자는 이야기죠. 서울시 주변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지금의 모습은 경주마처럼 시야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또 당 내부의 반발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안중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치를 도박하듯이 나는 다 걸 텐데 너는 뭐 걸래? 아니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쓴소리,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용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서울시장직이든 의원직이든 간에 국민들이 뽑은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막 던지고 말고 본인이 그렇게 도박하듯이 이렇게 걸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소위 제1야당의 대표가 이 정도로밖에 의미 부여를 못하나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늘까지 걸어라.
오늘까지 그 전당원 투표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수용하겠다 걸고 근데 오늘까지 왜 오늘까지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내일까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어떤 명분으로 오늘까지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막 100만 당원 됐다, 더 늘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동익 대표 체제에서도 꽤 늘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장동익 대표가 하고 있는 어떤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다 찬성해서 그럼 그렇게 늘었을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0% 당원 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일단 경선에서 걸러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예비 후보들이 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당원들 모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도 있을 텐데 그게 모두 나를 향한 지지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럼 전당원 투표 한번 해보자. 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러나 저러나 또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그것은 모두에게 상처고 국민의힘으로서도 상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그다음에 단식, 그다음에 이제 걸고 당원 투표하자. 어떻게 정치가 이렇게 흘러갑니까? 그래서 장동익 대표가 정치를 한참 잘못 배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모두가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안을 내놓고 오늘까지 없지? 그러면 난 이제 당대표 쭉 가는 거야.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하려는 건가요? 정치도 뭣도 아닌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좀 더 실망하시는 게 아닌가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네, 김주영 의원의 또 강한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양치정 변호사님 지도부 쪽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진짜 걸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의원직도 당대표직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무책임한 사퇴 요구 등으로 당내의 어떤 분열을 야기하지 말라라는 의미다라는 게 또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니면 친한계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그 예를 들어 친한계의 개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제명됐는데 누구 한 명 좋다. 내가 뭐 당협위원장직이나 의원직 걸겠다라고 나올 법한 상황일 것도 같은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장동혁 대표님 발언을 보면서 정당을 무슨 텍사스 홀덤법처럼 운영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텍사스 홀덤법. 네, 제가 그쪽 좀 잘 아는데 이제 그러니까 완전 도박장처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근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레이스를 하고 해서 그러니까 내 직을 걸 테니 뭐 너도 할 거면 직을 걸어라. 사실 이게 도박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인데 근데 문제가 그냥 도박장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돈 갖고 도박을 하는데 이분은 판돈을 이제 당원들의 당비로 지금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이거 뭐 전당원 투표나 여론조사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다 당에서 나가는 돈이죠.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쪽이든 지는 분은 뭐 무슨 국회의원직이든 단체장직이든 사퇴를 하면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치르게 되면 또 또 추가적인 또 선거 비용이 들 거란 말입니까? 그럼 국민들의 결국 세금으로 이제 판돈을 키우는 이런 발언은 저 정말 이게 과연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이 공직을 하시는 분이 맞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형, 장해찬 이 친장동혁계 반응 한번 보시죠. 장동혁 대표 정면 돌파다. 지선 승리로 열매 맺자. 장해찬 여두연구원장. 자기 자리 걸 자신 있는 사람만 사퇴나 재심 요구하는 것이다. 오 시장 서울시장직 걸고 재심 투표해볼까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당내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데 친한파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김용태, 한지아, 우재준. 장 대표가 길을 잃은 것 같다.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든 것이다. 한지아 의원. 의원직 걸라는 건 개헌선 방어 책임마저 가볍게 여기는 태도다. 우재준 청년 최고는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친한계의 비판 더 들어보시죠. 유영원, 김종혁, 윤희석 들어보시죠. 대표께서 의원직 걸고 재심 투표하자 제안을 하신 것은 본질을 외면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힘든 제스처가 아닌가 싶고 왜 내일까지 야 니들 말이야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내일까지 해 아니면 입 다물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퇴하세요 책임지세요 했던 얘기는 그건 귓등으로 들은 겁니까? 본인이 결정할 걸 왜 그 요구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전형적인 돌려치기 수법이잖아요. 두 가지를 드러냈다고 봐요. 나에 대한 비판은 허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 없어 그 얘기입니다. 장 대표가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윤 대통령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 말하라 했더니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죠. 한 대표 제명하는 거 이거 뭡니까 했더니 단식했잖아요. 재신이 물어야 된다 했더니 지금 이 방식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뭘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볼 때 방법이 없거든요. 점점 본인의 입지를 줄이는 악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식 교수님. 예, 저도 뭐 친한계로 분류가 되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멀한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멀한계. 예, 멀어진 친한계. 네, 맞습니다. 그 재신임 투표를 묻는다는 게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주장을 하면서 좀 상대방을 사실을 이제 코너로 내몰고 있는데 네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참 5년 내내 임기 동안 시끄럽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정 운영이 안 될 때 노무현 대표가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요.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붙이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직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재신임을 다시 부여받으면 국정 동력이 확실히 살거든요. 예. 그랬다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물론 추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걸 헌법재판소에 유연 소송을 했었어요. 유연 소송을.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붙이는 것은 국가의 주요 정책에 관한 건데 과연 대통령직을 걸고 하는 게 국민투표 깜이냐라고 했을 때 각하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하처분이라는 건 사실상 유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걸 그대로 적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월 전당대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아닙니까? 근데 당대표직을 걸고 내가 재신임을 걸고 당원투표를 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당원투표의 대상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원투표의 대상은 주요 정책에 관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당명 개정을 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그리고 후보를 교체할 겁니까 말 겁니까? 후보 교체 때는 당원투표에서 이게 제동이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당의 중요한 국면 전환과 정책에 대해서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지 당대표 제가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일단 제가 볼 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재신임을 걸고 국민투표 붙였던 것이 각하 판결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친한계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장동욱 대표가 최고위에서 제명을 최종 의결했을 때 당연히 분노하죠. 이건 정말 과도한 징계고 정적 죽이기라는 거기 때문에 당을 분열로 끌고 가는 것이고 지방선거 폭망이라는 걸 다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친한계 쪽에서도 사퇴란 말을 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퇴라는 것은 당원이 뽑은 당대표에게 사퇴할 정도의 큰 그 명분과 대의 명분을 가져야 되는 건데 사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퇴를 하면 사퇴를 요구한 측에서도 퇴로가 없는 거예요. 사퇴를 요구했을 때 당대표가 사퇴 안 한다고 하면 사퇴할 때까지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사퇴가 먹히지 않으면 사퇴를 요구했던 분들이 당을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많지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정권 타도 투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계엄 같은 정말 국기를 물랑케 했거나 이런 큰 중차대한 큰 일을 저질렀을 때는 사퇴 요구를 하지만 과연 지금 장동욱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사퇴를 요구할 정도의 건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의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김구식 교수님이 멀한계가 확실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어진 친한계. 사퇴 요구는 퇴로가 없는 무한 대결에 저는 그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한계의 사퇴 요구도 잘못됐고 장 대표의 재신임 발언도 잘못됐다. 똑같은 노름판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말하는 사퇴 요구는 뭐였냐면 그 내용을 좀 맥락을 따져보면 사퇴가 주안점이 아니라 전륜을 해라. 윤석열과 끊겠다고 말을 해라. 전륜을 전제로 한 사퇴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전륜을 하지 않으면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저는 이 내용은 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이 제발 지방선거 망하지 않으려면 장동욱 대표가 윤석열과 절연하고 윤 어게인과 끊으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걸 못하면 사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사퇴를 바로 요구하는 건 제가 볼 때 과한 거지만 전륜을 요구하고 전륜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사퇴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직에서는 그 사퇴 요구라는 일각의 주장을 가지고 그걸 빌미 잡아서 판돈을 키워가지고 같이 죽자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장동욱 대표가 더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진 않겠지만 오늘 시한이 아직 그래도 남아 있어서 설마 오세훈 시장이 직을 걸진 않겠죠? 직을 걸고 바로 2월 말에 예비후보 등록해도 됩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직을 걸고 재신임 요구하고. 그렇죠. 근데 한 번 걸었는데 또 걸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걸면 안 됩니다. 자꾸. 네, 누구도 직을 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